7월의 끝자락 푹푹 찌는 듯한 늦더위가 기승을 부렸어요. 건물 맨 꼭대기층 옥탑방은 그 열기를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었죠.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땀이 비오듯 쏟아졌네요. 벽에 걸린 에어컨은 낡은 탓인지 냉매가스가 부족한 건지 미지근한 바람만 뱉어낼 뿐 더위를 쫓기에는 한참이나 역부족이었죠. 창창한 20대 후반 청춘의 한복판에서 찜통 같은 옥탑방에 틀어박혀 공부만 해야 한다니. 초라한 현실이 턱 밑까지 차오르는 듯했죠. 시험이 2달 앞으로 다가온 중요한 시점이었기에 하숙집 옥탑방을 선택했지만 끓어오르는 더위는 좀처럼 집중력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친구들은 여름 휴가를 만끽하며 푸른 바다와 시원한 산으로 떠나갔겠지. 나는 어둡고 답답한 방 안에서 홀로 책과 씨름하고 있다니.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지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죠. 하지만 어쩌겠는가,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지. 한번 시작한 이상 끝을 봐야 한다는 오기가 끌어올랐죠. 고시생의 하루는 외롭고 조용합니다. 휴대폰은 아예 전원조차 꺼두었습니다. SNS나 메시지는 유혹의 시작이었고, 단 한 번의 접속도 긴장감의 끈을 놓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러니 아예 세상과 단절된 채 오직 책과 문제집, 노트에 적는 필기만 집중했습니다. 공부 시간 사이사이에는 스트레칭을 하며 굳어가는 어깨와 허리를 풀었습니다. 하루에 최소 11시간 이상을 앉아있는 생활은 생각보다 체력 소모가 컸습니다. 목이 뻐근하고 눈이 뻑뻑해질 즈음이면 창문을 열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옥탑방에서 바라보는 서울 하늘은 그나마 유일한 휴식이 되어주었습니다. 높고 푸른 하늘은 늘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 아래에서 살아가는 자신은 마치 멈춰 선 시간 속에 갇힌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공부의 질과 양은 차곡차곡 쌓여나갔습니다. 공부의 황금 시간이라는 오전에는 반드시 가장 어려운 과목을 배치했고, 이해가 필요한 과목은 오후와 저녁 시간으로 배치했습니다. 리듬을 무너지지 않게 철저하게 시간표를 지켰습니다. 문제를 틀렸을 때는 왜 틀렸는지, 어떤 개념이 약한 건지, 유사 문제는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 등을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감정의 파도도 하루에도 몇 번씩 밀려왔습니다. 가끔은 너무 힘들어 눈물이 맺히기도 했고, 별안간 허무함에 잠겨 책을 덮고 싶어진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 날엔 자신이 적어놓은 다짐문을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포기하지 말 것, 두려움보다 끈기가 승리할 것, 한자 한자 스스로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주말 저녁이 되면 하숙집 옥탑방 계단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며 짧은 휴식을 취했습니다. 이따금 부모님에게 안부 전화를 걸었지만 대화는 짧았습니다. 괜히 걱정시키기 싫어 잘하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라고 했지만 마음속에는 그리움이 쌓여갔습니다. 책상 옆에는 합격 이후 하고 싶은 일 리스트가 붙어 있었습니다. 여행 가기, 가족에게 좋은 식사 대접하기, 책 출판하기, 새 컴퓨터 사기. 그것들이야말로 포기하지 않게 해주는 작은 불씨였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책을 덮고 나면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버텼다. 내일도 한 걸음만 더 가자. 끝까지 간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벅저벅 누군가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이 시간에 옥탑방으로 올라올 사람이 없기에 의아한 마음에 책에서 눈을 떼고 창문 틈으로 조심스럽게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주인집 며느리였습니다. 팔에 바구니를 든 모습으로 보아 옥상에 빨래를 널러 온 듯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신혼 초의 풋풋함과 농염함이 뒤섞인 묘한 분위기라고 해야 할까요? 다른 여자들에게서는 느낄 수 없는 그녀만의 매력이 매번 느껴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녀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한창 혈기왕성한 나이에 좁디좁은 옥탑방에 갇혀 책만 파고 있으니 지나가는 여자만 봐도 설렌다는 남자들의 우스갯소리가 결코 남일 같지 않았습니다. 몇 번 마주친 적은 있었지만 가까이에서 보는 그녀는 더욱 매력적이었습니다. 오목조목 섬세하게 자리 잡은 눈, 코, 입과 하얀 피부는 햇볕 아래에서 더욱 투명하게 빛났습니다.
그날따라 그녀는 어깨가 훤히 드러나는 민소매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찰랑이는 바람에 치맛자락이 펄럭일 때마다 드러나는 풍만한 뒤태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저는 넋을 놓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주인집 며느리는 2년 전쯤 이 집으로 시집왔습니다. 나이는 30살쯤 되었고 포크레인, 중장비 기사인 주인집 아들과 중매로 결혼하여 시댁에 들어와 살고 있었습니다. 주인집 아들은 역마살이 심해 한 달에 일주일 정도밖에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소문이 하숙생들 사이에서 공공연한 비밀처럼 퍼져 있었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소문이 끊이지 않기 마련입니다. 당시에도 새댁의 남편이 집에 자주 들어오지 않자 온갖 추측과 억측이 난무하였습니다. 바람이 났다더라, 새댁이 너무 밝히는 성격이라 남편이 질렸다는 등, 심지어 곧 이혼할 거라는 자극적인 소문까지 꼬리를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숨어서 바라보고 있는 줄도 모른 채 빨래를 널기 시작했습니다. 방학이라 하숙집에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듯 보였습니다. 주변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흥얼거리는 콧노래 소리가 옥상 위로 퍼졌습니다. 오랜만에 가까이서 보는 여자, 그것도 눈앞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뒤태는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콧노래 소리는 묘한 흥분감을 더했고 찌는 듯한 더위마저 잊게 만들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몸을 더욱 가까이 붙이며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빨래를 한 손에 높이 들어 빨랫줄에 걸 때마다 몸짓이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콧노래가 귓가를 맴도는 가운데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 집중했습니다. 너무 창문에 밀착한 탓일까요? 순간 중심을 잃고 휘청이며 곁에 쌓아둔 책 더미가 무너졌습니다. 쿵! 소리가 옥탑방 바닥에 크게 울렸습니다. 고요하던 옥상에 퍼진 소리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직감했습니다. 큰일 났다고. 어머나, 거기 누구 있어요? 그녀가 깜짝 놀라 소리가 난 방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더 이상 숨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색하게 웃으며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예요. 공부 중이었는데. 최대한 자연스럽게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방에 있었어요? 몰랐네요. 더운데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네요. 그녀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다행히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눈치였습니다.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빨래를 널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요. 공부하는데 방해했죠? 빨리 널고 내려갈게요. 아니에요. 저도 잠깐 쉬는 중이었어요. 다 널고 나면 방에 들어와서 콜라라도 한잔 하고 가세요. 무심코 튀어나온 말이었습니다. 어머, 정우 씨 공부해야 되는데. 그녀는 망설였습니다. 에이, 콜라 한 잔만 하고 가세요. 저도 혼자 공부만 하니까 심심해서요. 간절한 눈빛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그녀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잠깐만 쉬었다 가죠. 좁고 허름한 옥탑방에 단둘이 있게 되었습니다. 뜻밖의 상황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남자 방인데도 엄청 깔끔하네요. 예상치 못한 칭찬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에이, 누나 말 놓으세요. 저보다 누나뻘이잖아요. 여기 앉으세요. 어색함을 감추기 위해 농담을 건네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그래, 그럴까? 그런데 무슨 공부해? 저요? 한의학 공부해요. 한의사 되려고요. 준비해둔 콜라를 건네며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아, 한의사요? 신기하다. 그럼 침도 놓을 줄 알아요? 그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네, 기본적인 건 할 줄 알아요. 맥도 볼 줄 알고요.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괜히 멋져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콜라를 시원하게 들이켰습니다. 마치 갈증에 시달린 사람처럼 시원하게 마셨습니다. 빈 컵을 내밀길래 콜라를 다시 채워 앞에 놓았습니다. 빈 잔을 보면 금방이라도 자리를 뜰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1분 1초라도 더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그럼 나중에 아프면 찾아와야겠네요. 그 순간 얼굴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어두운 표정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결혼한 새댁이라 하기엔 어울리지 않는 그늘이 느껴졌습니다. 혹시 무슨 고민 있으세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밝게 웃는 척은 했지만 눈빛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 네, 아니에요. 아무것도. 당황한 듯 손사래를 치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속마음을 들킨 듯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얼굴색이 안 좋아 보이세요. 어디 불편하신 데라도 있으세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놀란 듯한 눈빛으로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어머, 어떻게 알았어요? 신기하네요. 맞아요. 요즘 소화도 잘 안 되고 가슴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해요. 다시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손 한번 내밀어 보세요. 맥 한번 봐드릴게요. 진지한 표정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팔을 뻗었습니다. 맥은 평범했지만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음맥은 괜찮은데 가슴에 우라가 많이 쌓인 것 같아요. 혹시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깊은 한숨이 들렸습니다. 네 남편은 코빼기도 안 보이고 시집살이는 힘들고 사는 게 재미없어요. 정말. 결국 눈물을 왈칵 쏟아냈습니다. 눈물이 쉴 새 없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휴지를 건네며 하소연을 들어주었습니다. 남편 처음 만났을 때 솔직히 별로였어요. 말도 없고 표현도 서툴고 촌스럽게 맨날 군청색 양복만 입고 다니고 흐르는 눈물을 훔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도 고시원 건물이랑 고수익 보장된다는 중장비 기사라는 말에 혹해서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 돈이 다가 아니더라고요. 후회와 원망이 뒤섞인 목소리가 옥탑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조용히 어깨를 토닥이며 묵묵히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고마워요. 누구한테도 말 못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말하니까 속이 다 시원하네요. 억눌렀던 감정을 쏟아낸 후 훨씬 편안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힘드시면 언제든 찾아오세요. 잠시 멈칫하더니 촉촉한 눈으로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이곳에서 기댈 사람이 없네요. 그 순간 묘한 감정이 마음속에 피어올랐습니다.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기쁨과 함께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불안이 엄습해왔습니다. 그날 이후 정말로 말동무가 필요할 때면 옥탑방을 찾아왔습니다. 그때마다 하던 공부를 멈추고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남편과의 불화, 고된 시집살이, 시어머니와의 갈등까지 속마음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공부에 지친 일상 속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은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늘 받는 게 있으면 주는 것도 있어야죠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조용히 많은 것을 챙겨주었습니다. 에어컨부터 고쳤어요. 공부만 하시니까 먹는 거라도 잘 챙겨야죠. 정말요? 항상 이렇게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힘이 납니다. 그런 말 마세요. 우리 이제 그런 사이 아니잖아요. 그녀는 직접 삼계탕을 끓여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늦은 밤, 배고플 때 먹으라며 따뜻한 떡볶이와 순대, 심지어 아이스크림까지 종류별로 챙겨다 주었습니다. 밥상이 부실해 보이면 손수 만든 밑반찬을 옥탑방 문고리에 걸어놓고 가기도 했습니다. 마치 헌신적인 아내처럼 정성을 다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묘한 기류는 7월의 무더위처럼 옥탑방을 후끈 달아오르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주인집 며느리로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나는 웃는 모습이 더 예뻐요. 자신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말이었고 순간 방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평소와는 다른 촉촉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정우야, 너 정말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는 거야? 목소리는 낮고 떨리는 듯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왜냐고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누나가 좋아요. 누나랑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좋아요. 자신도 깜짝 놀랄 만큼 솔직한 말이었습니다. 유부녀에게 고백하다니 상황이 어이없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잡하고도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뻗어 뺨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온몸이 굳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너 좋아해, 영수야.
그녀의 고백은 조용한 밤을 깨고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짧은 문장은 심장을 미친 듯이 뛰게 만들었습니다. 온 세상이 핑크빛으로 물든 듯 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깊이 서로에게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금지된 사랑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멈출 수 없을 만큼 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해에는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어느덧 다음해 국가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응원의 덕분이었을까요? 아니면 마지막 불꽃 투혼이었을까요? 이상하게도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결과 발표 날, 심장이 터질 듯 긴장하며 합격자 발표 페이지를 확인했습니다. 이름 석자가 또렷하게 올라가 있는 것을 보는 순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드디어 옥탑방 고시생 생활을 청산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의사 국가고시 합격이라니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곧 현실이 눈앞에 닥쳐왔습니다. 합격은 곧 옥탑방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뜻이었고 그 사랑 역시 끝나야 한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합격 소식을 전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얼굴은 밝았지만 묘하게 슬픔이 묻어나는 듯 했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먼저 입을 연 것은 그쪽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헤어져야 하는 거지. 담담하게 말했지만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린 여기까지가 맞는 것 같아. 애써 감정을 억누르며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여기까지라는 말은 정말 잔인했지만 현실은 그보다 더 냉혹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이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고 그 소리는 옥탑방에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서로를 끌어안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새벽까지 부둥켜 안은 채 울었습니다. 사랑했지만 결국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하고 헤어져야만 했던 슬픈 연인처럼 옥탑방 창문 밖으로 희미하게 새벽 여명이 밝아올 때까지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렇게 뜨겁고도 조심스러웠던 옥탑방의 사랑은 슬픈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열심히 살아갔고 30대 중반에 결혼하여 몇 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작스럽게 배우자를 잃고 벌써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현재는 40대 중반, 딸 하나를 키우는 평범한 아버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30대 초반, 참 착하고 예뻤던 사람을 만나 첫눈에 반했고 2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마치 꿈과 같았습니다. 잔소리 한 번 없이 매일매일 웃음꽃이 피는 나날이었습니다. 아이도 낳고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아가자고 평생 함께하자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그 병, 코로나 때문에 너무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처음엔 감기처럼 시작된 기침이 며칠 만에 걷잡을 수 없이 심해졌고 결국 숨조차 쉬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격리된 병실 유리창 너머로 산소 마스크에 의지해 힘겹게 숨을 몰아쉬던 모습은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마지막까지 눈앞에 생생하게 남아 도무지 잊히지 않았습니다.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회사에도 휴직계를 내고 매일 술 없이는 잠들지도 못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하루는 눈물만 흘리며 겨우겨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을 때 어느 날 철없이 해맑게 웃고 있는 아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내가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웃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주저앉을 수는 없겠다고 다짐하며 그때부터 아이만 바라보며 이를 악물고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웃기도 하고 아이 손을 잡고 여행도 가고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기도 하며 평범한 일상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관심을 보이는 여성이 있었지만 정중히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슬픔은 어느 정도 가라앉았지만 아내에 대한 사랑은 여전히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사별한 지 6년이 흐르고 나서 기적처럼 다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10년 전 옥탑방에서 친한 오누이처럼 지냈던 그 여자가 다시 제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녀는 나름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혼자 지내는 생활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출근 후 집안일을 맡아주시는 아주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당분간 일을 못 나오게 되어 급하게 집안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 상황에 막막함을 느끼며 지인들에게 새로운 아주머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한 간호사 지인으로부터 괜찮은 아주머니를 소개받게 되었고, 그날 퇴근 후 새로운 아주머니를 맞이했습니다. 그 아주머니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 얼굴이 10년 전에 그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만큼 그녀는 더 깊어진 분위기를 자아냈고, 우리는 서로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은 마치 흑백 사진 속 풍경이 컬러로 바뀌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먼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우 씨 맞아요? 그 목소리는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멍한 정신을 겨우 붙잡고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우 정말 맞아요. 그 모습이 얼마나 웃겼을까요?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우 씨, 완전히 멋있어졌네. 10년 만에 우연히 재회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것도 시험 한 번 더 떨어지고 1년 더 옥탑방에서 죽어라 공부했던, 그래서 그녀와 더 애틋하고 비밀스러웠던 추억이 많았던 그 시절을 함께 보냈으니 우리 사이에 흐르는 묘한 감정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죠. 단순한 하숙생과 며느리 사이가 아니었으니깐요. 어쩌면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지치던 시절을 함께했던, 그래서 서로에게 누구보다 큰 힘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그녀였으니까, 때로는 여자친구처럼, 때로는 엄마처럼, 때로는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헌신적이었던 여자. 하지만 유부녀였기에 현실의 벽에 가로막혀 가슴 아프게 헤어져야만 했던 첫사랑, 그 옥탑방 총각과 새댁이 10년이란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호라비와 이혼녀로 다시 만난 거예요.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운명처럼 말이죠. 그날 우리는 늦은 밤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0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헤어진 후 얼마나 힘들었는지. 긴 시간이 흘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서로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했던 거죠.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마치 오래된 연인이 다시 만난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뜨겁게 다시 불타올랐어요. 어쩌면 첫사랑과 재회라도 한 듯 그리움과 서름이 폭발하듯 터져나왔습니다. 10년 전 옥탑방 세대 그녀였던 거예요. 세월이 쏜 화살처럼 10년이란 시간이 훌쩍 지나갔지만 그녀 특유의 해맑은 눈웃음은 여전하더군요. 다음 날부터 그녀는 우리 집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어색함도 잠시, 우리는 금세 예전처럼 편안하고 친밀한 사이로 돌아갔습니다. 아니, 어쩌면 예전보다 더 깊고 끈끈한, 말로 표현하기 힘든 묘한 감정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해야 할까? 낮에는 집주인과 아주머니로, 밤에는 뜨거운 연인으로 우리는 또다시 비밀스러운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예전처럼 살뜰하게 집안일을 챙겨줬고, 나는 퇴근 후 그녀와 함께 저녁을 먹고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고 사랑을 속삭였습니다. 익숙하게 집안일을 챙기고 따뜻한 집밥을 차려주는 그녀 모습은 10년 전 옥탑방 시절과 겹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와는 달리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 떳떳한 진짜 연인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드라이브를 가거나 영화관 데이트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마치 20대의 풋풋한 연인처럼 서로에게 푹 빠져버렸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문제들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혼녀였고 나는 호랍이었지만 세상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10년 전 풋내기 옥탑방 총각과 새댁이 아니었고, 세상의 풍파를 겪을 만큼 겪었고, 사랑에 대한 간절함과 절박함도 누구보다 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야말로 운명처럼 다시 만난 이 사랑을 기필코 현실로 만들어 보기로 마음먹습니다. 10년 전 옥탑방에서 이루지 못했던 사랑, 이제는 당당하게 뜨겁게 다시 시작해보기로 말이죠. 이번에는 꼭 함께 할 수 있겠죠?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네, 이번엔 반드시. 우리는 서로에게 떳떳하고 사랑도 충분히 깊으니까요. 나는 자신있게 답하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꿈꾸고 함께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이 사랑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함께 가는 길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알기에 두렵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그때보다 더 강하게, 더 뜨겁게, 그리고 더 진실되게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야.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 말을 이번엔 진심으로 두 사람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로 했습니다.